1995년 WWF가 로얄 럼블과 레슬매니아 사이에 약 2달간 숀 마이클스와 디젤, 전 NFL 스타 로렌스 테일러를 중심으로 흥행몰이에 열중하는 동안 WCW는 1995년 2월 19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픽TV 슈퍼브로우를 개최했다. 메인 이벤트는 헐크 호건과 베이더의 WCW 월드 챔피언십 매치였고 15분 만에 헐크 호건이 베이더의 실격패로 승리를 거뒀다. 평론가들의 평가는 좋지 못했지만 PPV 계약 세대 22만 세대, 현장 관객 13,390명 매진을 기록하며 95년 최다 관객수를 기록한다. 1995년 WCW는 근미래의 프로레슬링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초대형 거물 2명을 놓치게 되는데, 바로 장폴 레베스큐로 활동하던 미래의 트리플 H, 그리고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이다. 트리플 H는 테라라이징 장폴 레베스큐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지만 에릭 비숍이 직접 계약 해지를 명령할 정도로 인정받지 못했고, 오스틴은 부상 후 회복 중이던 5월에 해고 통지를 받게 되었는데, 사실 릭 플레어는 일찌감치 오스틴의 잠재 능력을 알아보고 수뇌부에게 오스틴에게 더 많은 역할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수뇌부가 거의 없었다. WCW가 미래의 트리플 H와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을 제치고 차세대 메인스타로 밀어주려 했던 젊은 선수들 중 한 명은 바로 독일 출신의 알렉스 라이트였다. 그는 준수한 외모, 젊은 나이, 그리고 출중한 실력을 경비한 선수였지만 WCW의 기대보다는 팬들의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알렉스 라이트는 이날 슈퍼브롤 5에서 폴 로마와 싱글 매치를 가졌는데 알렉스 라이트와 폴 로마 모두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알렉스 라이트는 회사에서 밀어주는 차세대 스타우보답게 대부분의 경기에서 승리하고 있었는데 폴 로마는 알렉스 라이트에게 패배해줄 생각이 없었다. 폴 로마는 당연히 자신이 이 경기에서 승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경기 당일 알렉스 라이트에게 패배하라는 지시를 받자 화가 났다. 폴 로마는 13분간의 경기 동안 알렉스 라이트의 공격을 거의 받아주지 않고 그의 얼굴을 실제로 밟아버리거나 거칠게 공격하며 알렉스 라이트가 매우 약한 선수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각본대로 경기 후반 혼란을 틈타 알렉스 라이트가 기스핀을 시도했고 폴 로마는 그대로 패배해야 했지만 카운트 2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시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지켜본 심판이 임기응변으로 카운트 3 선언을 하면서 알렉스 라이트의 승리로 끝이 났다. 차세대 스타 후보로서 멋진 모습을 보였어야 할 알렉스 라이트는 마치 잡어처럼 시종 일관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주며 이미지에 상처를 입었고, 알렉스 라이트가 멋지게 보이도록 해달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알렉스 라이트의 공격을 받아주지 않고 뭉개버린 폴 로마는 하우스쇼에서 알렉스 라이트에게 징계성 3연패를 당한 후 해고되었다. 한편 WWF는 4월 2일 코네티컷 주 하트포드에서 프로레슬링 최고의 축제인 레슬매니아의 11번째 개최를 맞이했다. 1985년 첫 번째 레슬매니아로부터 11번째 개최를 맞이한 1년에 한 번 있는 프로레슬링 축제 레슬매니아가 하트포드 정도의 중소도시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전 레슬매니아들은 메디슨 스퀘어 가든 또는
6만석 이상의 축구 경기장 같은 대형 경기장에서 개최되었으나 이번 개최지인 하트포드 시빅센터는 당시 NBA 보스턴 셀틱스의 제2홈구장으로 쓰이는 좌석수 16,000석의 중소형 경기장이었다. 이날 오프닝 장면에서는 로디 파이퍼와 미스터 T가 활약했던 레슬매니아 1, 레슬매니아 2 등 지금까지의 역대 레슬매니아 명장면이 흘러나오며 현장 관객들을 추억에 잠기게 했지만 라이벌 단체 WCW로 이적한 헐크 호건과 마초맨의 영상은 깔끔하게 편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WWF를 시청했던 팬들에게 있어서는 역시 어딘가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편집이었다. 레슬매니아 11에선 싱글 매치 5시합, 태그 매치 2시합으로 총 7시합이 편성되었다. 공식 카드 전체 7시합에 출전하는 WWF 슈퍼스타는 총 18명이었다. 당시 100명을 넘겼던 것으로 보이는 계약 선수들 중 이날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이 불과 18명이었다는 것이므로 지금도 그렇지만 역시 레슬매니아 출전은 소속 선수들에게 있어서도 기회를 잡기 어려운 매우 좁은 문이었음에 틀림없다. 빈스는 레슬매니아 11 전날 WWF 직원들과 출전 선수들에게 PTV 당일 아침 긴급 미팅을 갖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선수들과 스태프들은 대부분 다음날 이벤트가 있더라도 술집에서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빈스의 긴급 미팅 메시지를 받고 파티 없이 토요일 밤을 보낸 후 다음날 오전 일찍 경기장에 모였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빈스는 오지 않았고 긴급 미팅은 취소되어 각자 자리로 돌아갔는데 알고 보니 빈스는 애초에 회의를 할 생각이 없었고 그저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밤늦게까지 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거짓으로 긴급 회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이날 링을 설치하면서 또 하나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레슬매니아 전용 에이프런 하나가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서 평소 TV쇼와 하우스쇼에서 사용하던 파란색 에이프런을 사용해야 했고 결국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쪽에 설치가 되었다. 전년도 레슬매니아 10에서는 동생 오웬 하트와의 싱글 매치, 요코즈나와의 WWF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매치 이렇게 두 시합을 펼치고 그 메인 이벤트에서 요코즈나를 꺾고 WWF 월드 챔피언 벨트를 되찾았던 브렛 하트는 이번 레슬매니아 11에서는 밥 백런드와 아이퀸 매치로 대결했다. 아이퀸 매치란 3번의 카운트에 의한 콜이 아닌 아이퀸, 즉 마이크를 통한 전이상실의 의사표현만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룰이었다. 브렛 하트와 밥 백런드는 약 5개월 전 서바이버 시리즈 94에서 서브미션 룰 매치로 대결하여 밥 백런드가 치킨인 크로스페이스로 브렛을 조르는 사이 오웬이 어머니 헬렌에게 반강제로 수건을 던지게 하면서 밥 백런드가 11년 만에 WWF 월드 챔피언 벨트를 되찾았었다. 당시 펼쳐진 서브미션 매치가 선수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세컨드의 시합 포기 의사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었기에 레슬매니아 11에서 본인이 직접 마이크에 대고 시합 포기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아이퀸 매치가 설정된 것은 나름의 설득력이 있는 셈이었다. 서바이버 시리즈 3일 뒤인 11월 26일 새로운 챔피언 밥 백런드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디젤에게 8초 만에 패배. WWF 월드 챔피언 벨트는 차세대 빅맨 디젤에게 넘어갔다. 해를 넘겨 1995년 1월 로얄 럼블에서는 디젤과 브렛의 타이틀 매치가 실현되지만 이 시합을 기점으로 브렛은 월드 챔피언 전선에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는데 월드 챔피언 벨트를 욕심내던 브렛이 벨트와 거리를 두게 된 것은 백스테이지에서의 일련의
정치 싸움 때문이었다. 어쨌든 서바이버 시리즈 월드 챔피언십 매치에는 덱먼드와 오웬이 난입하여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 보복으로서 브렛은 메인 이벤트인 로얄 럼블 매치에 난입하여 오웬과 백런드의 입장을 방해했다. 브렛은 오웬, 백런드와의 대립을 동시에 진행시켰다. 1957년 7월생인 브렛 하트는 이때 37살로 1949년 8월생인 밥 백런드는 45살, 37살의 브렛이 뉴제너레이션의 선역 포지션으로 45살의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자 악역인 백런드와 대결한다는 설정은 브렛과 백런드의 정확히 중간 세대에 해당하는 헐크 호건을 시대 통째로 없애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캐스팅이었다. 이날 경기에선 특별 심판으로서 WWF의 1984 체제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로디 파이퍼가 등장했다. 참고로 로디 파이퍼는 1년 전인 레슬매니아 10에서도 브렛과 요코즈나의 타이틀 매치에 특별 심판으로 등장했었다. 빈스에게 있어서는 밥 백런드, 로디 파이퍼, 브렛 하트 같은 1세대, 2세대, 3세대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들이 같은 링에 서 있는 것이 후건 부제의 레슬매니아의 올바른 레이아웃이었다. 시합은 서브미션이 나올 때마다, 선수가 쓰러질 때마다 로디 파이퍼가 마이크를 들고와 시합 포기 의사를 묻는 가운데 브렛이 백런드의 지키는 크로스페이스를 역전시켜 반대로 백런드를 지키는 크로스페이스로 반실신 상태로 몰아넣은 상황에서 심판인 로디 파이퍼가 박 백런드에게 시합 포기 의사를 물었고, 백런드가 신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자 파이퍼는 그대로 경기를 종료시켰다. 입장로에서 무슨 말을 한 것이냐 묻는 짐 로스의 말에 백런드는 나는 아직 살아있다, 빛을 보았다라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백스테이지로 사라졌다. 참고로 브렛은 2007년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밥 백런드와의 아이핀 매치가 본인이 가진 역대 최악의 PPV 경기였다는 말을 남겼다. 한편 빈스는 숀 마이클스와 디젤의 경기를 앞두고 이 두 사람에게 특별 지시사항을 내렸는데, 숀과 디젤은 이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 논쟁에 들어갔다.